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이고 직업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선생님 솜씨가 너무 좋으셔서 자꾸 찾게 되네요. 돈 주고 메이크업 받는 거 연예인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매일은 아니더라도 특별한 날 제대로 메이크업하고 나가면 그날 출발하는 기분부터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또 제가 중요한 고객 만나는 날에는 신경도 쓰이고 좋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메이크업 받고 나가면 그런 준비가 해결되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도 감사해요. 제 마음에 쏙 드네요. 과한 거 싫어하시고 또 차분하고 이지적여 보여야 하는 직업이셔서 톤 다운된 컬러로 색조를 했어요.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세요? 감사해요, 쌤. 다음에 또 올게요. 저는 제 일이 적성에 맞고 실력도 인정받아서 단골 손님도 많은 편입니다. 화정쌤은 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솔직히 화정쌤 보면 대단하다 생각될 때 많아. 나라면 핸디캡에 갇혀서 일 시작할 엄두를 못 냈을 텐데. 아, 이런 말하면 실례인가? 아니야. 우리 사이에 그 정도 말 못해? 그리고 자기 말이 틀린 말도 아닌데 뭐. 사실 제가요. 어린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큰 흉터가 있습니다. 저와 엄마가 타고 있던 차를 마주오던 택시가 그대로 받아버리는 바람에 차가 전복되었고 화재가 나면서 전 얼굴에 큰 화상과 부상을 입었어요. 그 바람에 성형수술만 수십 번을 받았고 지금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도 얼굴에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을 보면 대부분 외모도 깔끔하고 미남 미녀들이 좀 많습니다. 뭔가 외모가 화사한 사람이 화장도 잘할 거라는 고정관념 때문일까요? 업계에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 저처럼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람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료 역시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한 것이었겠죠. 난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얼굴에 기초 화장을 하고 다녔어. 엄마가 일하러 나가시고 나면 화장대 위에서 이것저것 바르면서 얼굴에 흉터 가리려고 연습하다 보니까 저절로 화장에 취미를 붙이게 되더라고. 진짜? 그러고 보니 화정쌤이 기초 화장에 달인이 된 게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이 뒷받침돼서 그런가? 듣고 보니 그럴지도 모르겠네. 피부가 우둘투둘하든 잡티가 많든 피부 깨끗해 보이게 표현하는 건 내가 좀 잘하지? 그니까 뭔가 화정쌤한테 비법 알려달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조기교육 통해 터득한 그런 동물적인 감각을 자기가 뭐 가르쳐준다고 알아먹겠어. 쌤도 기촌이 색존이 달인이면서 뭐 그런 겸손한 소리를 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화정쌤 피부 표현은 진짜 업계 최고야. 부러워서 하는 소리야 정말로. 동료의 말처럼 제가 깨끗하게 잡티 없이 피부 표현하는 것을 유달리 잘한답니다. 하도 어려서부터 내 얼굴에 흉터를 가리고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늘어난 스킬인 게 사실이기도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 솜씨를 아는 친구들이 저마다 자기 메이크업을 부탁해서 학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면 제 책상 뒤로 친구들이 길게 줄을 섰죠. 얘 화정아, 이번엔 내 순서야. 화장실도 안 가고 달려온 거니까 눈화장 좀 예쁘게 해주라. 과하게 하면 담임쌤이 뭐라고 하니까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럽게 할게. 그래도 눈도 좀 더 커 보이고 청순해 보이게 해줘. 너 오늘 그 학원 오빠 만나러 가는구나? 아이, 기집애. 둔치 하나는 참 KTX급이라니까. 눈 좀 감아봐. 움직이지 말고. 아이라인 그리는 게 중요하거든. 학교 다닐 때에도 전 어찌 보면 얼굴의 흉터 때문에 소심하고 내성적으로 변해서 친구도 없고 재미없는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성이 제가 낙천적이고
웃음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의 메이크업 솜씨가 제 주변에 늘 여학생들을 들끓게 했던 것 같아요. 얼굴에 보기 싫은 흉터. 남자도 그런 게 있다면 핸디캡이 분명한데 여자아이인 저에게 그런 흉터가 있다는 게 솔직히 좋은 일일 수 없죠. 주변 동네 어른들이나 친척 어른들은 얼굴에 흉터를 가지게 된 저를 보고 세상에 멀쩡한 여자의 얼굴에 저런 흉터가 나서 어쩔 거야. 화정이 엄마가 속상하겠네. 에휴. 화정이 제가 눈, 코, 입 흠잡을 데 없이 예쁘장한데 저런 숭한 상처가 나서 불쌍해서 어쩐데.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어려서야 그렇다 치더라도 커서 시집이나 갈 수 있겠어. 아유, 시집가도 굴치지. 얼굴 저렇다고 남편이 무시하고 바람이라도 펴봐. 내가 화정엄마라면 차라리 아무데도 안 보내고 고이 내 품에 끼고 살겠네. 아유, 자기 말이 맞다. 그게 현명한 처사 같네, 듣고 보니. 어린 제가 외국 사람도 아니고 말귀를 다 알아먹는데도 주변 어른들은 그런 소리 들을 대로 서슴없이 하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뚤어지거나 마음이 엇나가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었던 데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다음번 화정이 수술 날짜 돌아오는데 수술비 마련 가능하겠어요? 안 그래도 당신하고 의논하려고 했는데 우리 승용차 처분하는 게 어때? 차 팔아서 수술비 하게요? 이번에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돈 꿀 때도 이젠 없고 당분간 우리 장사 트럭으로 차 필요할 때 쓰고 승용차는 처분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여보. 당신이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나랑 화정이 먹여 살린다고 밤낮으로 고생하는 당신 내가 다 아는데 그런 말 말아요. 하긴 우리 화정이 얼굴 더 좋아지고 예뻐진다는데 차 파는 게 대수야?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화정이 치료 끝날 때까지는 돈 모으고 그런 욕심 자체를 버립시다. 사람이 목표가 있을 땐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나도 당신 말에 동감이야. 나랑 당신 아직 건강하고 우리 부부 움직여서 먹고 사는 거 해결되는데 화정이 치료만 집중하자. 당분간은. 그러니까 우리 화정이만 좋아진다면 이보다 더한 것인들 못하겠어요. 제가 잠든 머리맡에서 들려오곤 하는 엄마 아빠의 대화였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엄마 아빠가 저리 고생하며 온 마음을 다해 내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데 내가 울거나 투정거리면 안 된다는 것, 그 정도는 저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엄마, 나 학교 갈 때 모자 쓰고 다닐까요? 여름도 아닌데 왜 갑자기? 사양 넓은 모자를 쓰면 그늘이 져서 얼굴에 흉터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화정아, 얼굴 흉터가 많이 신경 쓰여? 솔직히 신경 쓰여요. 바둑이 얼굴 같다고 놀리는 애가 한 명 있어요. 우리 반에. 화정아, 그런데 우리 옆집에도 바둑이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넌 그 강아지가 이상했니? 아니, 안 이상해. 귀여워요. 그런데 걔는 강아지잖아요. 화정아, 사람도 크게 보면 다 마찬가지야. 누구 하나 똑같은 얼굴 없고 똑같은 얼굴색 하나 없단다. 넌 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생겼지만 수술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또 우리 화정이는 누구보다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잖아. 안 그래? 엄마, 그래도 난 내 피부가 다른 애들처럼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화정이 얼굴에 흉터가 눈에 띄는 건 사실이야. 그래도 엄마 아빠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인데 누가 놀리거나 널 쳐다봐도 그걸 명심해라 화정아. 엄마 말이 맞다 우리 딸. 아빠하고 엄마 눈에는 우리 딸이 공주님이고
최고로 예쁜 딸이다. 어찌 보면 뻔한 다독임이었음에도 전 엄마 아빠의 그런 말씀들이 어린 마음에도 큰 위로가 되는 게 사실이었어요. 원피스를 새로 사거나 운동화를 새로 신고 나가는 날에는 우리 화정이가 노란 운동화를 신었더니 개나리가 따로 없네. 우리 딸 오늘 최고로 귀엽고 예쁘다. 원피스 새로 산 것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공주님이 따로 없다, 우리 화정이. 엄마, 아빠 맨날 나만 보면 예쁘다고 하세요? 맨날 그러시니까 좀 거짓말 같아요. 이 녀석 말하는 것 좀 봐라. 엄마 아빠가 언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요. 우리 딸이 엄마 아빠를 거짓말쟁이로 오해하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암튼 엄마, 아빠 못 말려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사실 저희 집의 가정경제는 제 얼굴의 흉터로 인해 많이 힘든 게 사실이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의 수술을 반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또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성장이 멈출 때까지는 거의 매년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얼굴 근육과 피부가 자랄 때마다 재건 수술을 같이 해줘야 흉터를 최대한 없애고 보기 좋은 얼굴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 시간과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우리 딸 얼굴 보기 좋게 예쁘게만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려요. 우리 딸 얼굴이 더 좋아질 수만 있다면 저희는 어떤 노력이라도 할 겁니다. 저희 세대가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같은 걸 당연하게 가입하던 세대도 아니어서 저는 보험 하나 없이 그런 치료들을 받으려니 수술비 부담이 엄청났습니다. 엄마, 내 얼굴에 흉터가 어차피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저 수술 여기서 그만 받고 싶어요. 화정아, 수술 받는 게 힘들어서 그래? 그것도 그렇고 수술비가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제 수술비 때문에 엄마 아빠 고생하시는 거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요. 화정아, 그런 이유 때문이면 걱정하지 마라. 부모는 자식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야.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아빠 말을 이해하게 될 거다. 돈 모으려고 자식 키우려고 아등바등하는 건 세상 부모라면 다 마찬가지란다. 화정이 넌 아무 걱정 말고 치료에 전념하고 학교 잘 다니면 되는 거야. 제 수술비 때문에 저희 엄마 아빠는 늘 투잡 혹은 쓰리잡을 뛰시며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두 분은 포차 트럭을 한 대 가지고 있었는데 계절별로 다른 장사를 하셨습니다. 겨울에는 붕어빵을 팔고 나머지 계절에는 분식 트럭을 운영하셨어요. 그마저도 제 수술비가 급할 때에는 엄마 혼자서 트럭 장사를 하시고 아빠는 대리운전, 일용직, 야간 경비,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아빠, 이제 들어오세요? 엄마는? 아까 들어오셔서 방금 잠드셨어요. 엄마가 요새 혼자 장사하느라 많이 힘드실 거다. 엄마 저녁은 잡수셨대? 네, 아까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주무세요. 아빠는요? 아빠도 어쩌다 보니 저녁을 걸렀네? 아빠, 제가 김치볶음밥 해드릴까요? 뭐하러 힘든데? 그냥 둬라. 아빠가 알아서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고 자게. 아니에요, 아빠. 저 김치볶음밥 엄청 잘 만들어요. 우리 딸이 중학생 되더니 요리도 할 줄 아네? 샤워하고 나오세요. 제가 얼른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만든 서툰 볶음밥을 참 맛나게도 드시는 아빠였습니다. 우리 화정이는 요리도 잘하고 손재주도 많고 시집가면 아주 사랑받으면서 잘 살 거다. 볶음밥 맛이 괜찮으세요? 누가 만든 건데? 당연히 맛있지? 저 때문에 엄마 아빠 고생 많이 하셔서 죄송해요. 자식은 그런 소리 부모님한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그래도요.
아빠, 나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두 분한테 정말 효도할게요. 엄마 아빠는 네가 돈 많이 안 벌어도 좋고 교도 안 해도 좋아. 화정이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제일 큰 효도다. 피곤한 얼굴로 밤늦게 집에 돌아와 제가 만들어드리는 볶음밥을 먹으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아빠였죠. 수척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도 제 앞에서 그저 웃으며 늦은 식사를 하곤 하시는 아빠를 보면서 전 정말 커서 성공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엄마, 아빠, 저 어차피 공부는 적성에도 안 맞고 직업학교 가서 메이크업 공부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도 공부는 때가 있는 건데 대학 안 가면 후회되지 않겠어? 메이크업 관련 전문 대학들이 있으니까 대학은 그쪽으로 진학해도 되고요. 네가 메이크업을 워낙 좋아하고 잘하니까 엄마는 찬성이다. 대신 전문 대학이든 유학이든 너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서 공부하게 해줄 거니까 열심히 해봐. 저는 직업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국내에서 메이크업 관련 전문 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로 관련 유학까지 다녀오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희 집 가정 경제 상황이 제가 유학을 떠날 때에도 거의 바닥에 가까웠습니다. 엄마, 내가 하는 분야가 유학도 중요하지만 현장 경험 쌓는 것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해요. 일단 경험 쌓고 일하면서 돈 좀 모은 다음에. 화정아, 엄마로서 이런 말 그렇지만 네가 얼굴에 흉터도 있고 남들 보기엔 메이크업이라는 거 무리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핸디캡 뛰어넘으려면 남들보다 스펙도 좋고 실력도 좋고 더 월등해야지 안 그래? 유학 가서 배우면 좋기야 하지만 우리 집 형편이 나 수술한다고 지금도 빚이 더글더글인데 거기다 내가 유학까지 가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네가 실력 갖춰서 네 자리 잡는 게 엄마 아빠 도와주는 거야. 어차피 돈 남아도는 상황에 네가 유학 가는 건 우리 집 형편에 무리다. 아무리 딸이라도 그런 거짓말까진 엄마도 하고 싶진 않구나. 그러니까 내가 일하며 돈 모은 다음에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돈은 유학 다녀와서 벌어. 네가 빨리 너 하는 일에서 자리 잡고 날아다니는 거 엄마는 빨리 보고 싶다. 그래 화정아. 아빠도 엄마하고 같은 생각이다. 전 제 계획보다 더 빨리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정말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 실력도 인정받고 성적도 좋아서 첫 학기를 제외하곤 모두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죠. 프랑스 현지의 유명한 샵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있을 때였어요. 미리 예약은 안 했는데 한국 배우 한 명이 급히 메이크업이 필요한데 가능할까요? 저희 샵은 100% 예약제입니다. 오늘이 주말이라 선생님들 대부분이 휴무셔서 나와 계신 분들도 몇 안 되고요. 죄송하지만 같은 한국 분인 것 같은데 저희 사정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여기 로켓 촬영 중인 한국 영화가 한 편 있는데 주연 배우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갑자기 병이 나는 바람에. 영화 현장 일은 저도 안 해봤지만 제가 그럼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남편은 연예기획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제가 일하는 샵에 급하게 부탁을 하면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화정 씨 덕분에 촬영 무사히 마쳤습니다. 한국 분 같은데 관련 일하느라 유학 오신 건가요? 네, 여기서 학교 졸업하고 제가 일하는 샵에서 경험 쌓는 중이고요. 솜씨가 훌륭해서 지금 서울 강남서 샵 오픈해도 충분히 손님들이 줄을 이을 것 같은데요? 아직 그러기엔 실력도 자본도 부족해요. 전 로드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연예기획사 일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 기획사 운영하는 게 목표고요. 그러시군요. 저도 제 샵 운영하는 게 목표긴 해요. 귀국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남편은 제가 유학 중에 프랑스에 촬영을 온 촬영팀의 제작 부장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첫 만남 후 1년 정도 후에 귀국을 했고 그 사이 장거리 연애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처음에 전 남편에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의 흉터에 상관없이 저를 순수하게 사랑하고 예쁘게 봐주는 남자라는 걸 알게 되었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솔직하게 내 얼굴의 흉터 별로 신경 안 쓰여? 신경 안 쓰요. 솔직히 당신 처음 봤을 땐 시선이 갔던 게 사실이지만 당신 현장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거 보면서 그저 멋진 여자다. 그리고 참 예쁘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 고마워. 내 핸디캡 신경 안 쓰고 날 이렇게 예쁘게 봐준 사람. 당신이 처음이네. 당신은 원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예뻐서 얼굴 흉터 정도는 그저 우개티야. 사람이 그런 티 하나 없이 완벽해도 매력 없는 거라고. 당신은 날 그렇게 봐주지만 당신 어머니도 그러실까?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는 겉모습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분 아니니까. 남편은 편모스라에서 자랐고 어머니와의 정이 각별한 사람입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남편의 어머니는 갖은 고생을 하면서 홀로 재혼도 하지 않고 남편을 억척스럽게 키우셨대요. 안 해본 일, 안 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로 산전수전 다 겪으셨는데 몇 년 전 시작한 순댓국 장사가 대박이 나면서 분점도 여러 개인 나름 서민 갑부인분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첫인사를 앞두고 전 어쩔 수 없이 긴장이 되고 걱정이 앞서더군요. 금지옥엽 그렇게 힘들게 키운 아들의 아내감이 얼굴에 흉터가 있으면 과연 좋아하실까? 노파심과 조바심이 들어 잠이 잘 오지 않을 지경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유하정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가 말로만 듣던 화정이구나?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집으로 여자를 데리고 온 게 처음인데. 반갑다. 어서 들어오렴. 시어머니는 평소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어떻게 아셨는지 첫 만남에 한상 떡 벌어지게 밥상을 차려놓고 계신 겁니다. 아니, 어머님,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게다가 하나같이 제가 다 좋아하는 반찬들이네요. 며느리감에게 점수 좀 따고 싶어서 현석이한테 네가 뭐 좋아하는지 미리 물어봤단다. 순댓국집을 하며 장사가 무척 잘 되고 돈도 많이 버셨다는 시어머님은 음식 솜씨가 무척 좋으셨습니다. 한상 거하게 대접받고 설거지를 하려니까 집에 처음 인사 온 손님을 설거지하게 할 순 없지. 현석아, 어서 일어나서 설거지 좀 해라. 난 예비 며느리와 커피 한 잔 해야겠다. 아니에요, 어머님. 음식 차리는 것도 힘드셨을 건데 설거지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것 없어. 현석이가 설거지를 평소에도 잘하니까 하게 두려. 첫 만남에서부터 저를 무척 환대해 주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제 얼굴의 상처나 그런 것들에 관해 딱히 꼬치꼬치 캐무는 것도 없으셨죠. 메이크업 일을 한다고? 네, 그쪽 관련 유학 갔다가 현석 씨도 처음 만났어요. 네가 일도 잘하고 능력 있는 여자라고 현석이 녀석이 엄청 자랑을 하더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남들 월급 받는 만큼 받는 정도입니다. 네 얼굴에 흉터나고 이런 게 핸디캡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에 괴념치 않고 네 일 잘하고 표정도 이렇게나 밝고 현석이가 왜 화정이 너에게 푹 빠졌는지 알겠구나.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왕 결혼하기로 한 거 미루지 말고 올 봄에 후딱 씩 올리는 거 어떠니? 제 기호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저를 무척 반기고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양가 가족들이 상견례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죠. 서울 시내의 조용한 한정식집을 예약해서 상견례가 이루어졌는데 식당 안으로 들어와 친정엄마를 본 시어머니의 얼굴빛이
갑자기 변하시는 겁니다. 형식적인 첫인사 후 자리에 앉자마자 제게 귓속말로 그런 말을 하시는 시어머니셨어요. 얘야, 너 다치기 전 사진 좀 보자. 그리고 네 엄마도 같이 있는 사진이면 더 좋겠구나. 어머님,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걸 보여달라 하세요? 내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단다. 전 좀 의아한 심정으로 휴대폰에 있는 사진첩을 찾아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교통사고 나기 전에 엄마 아빠와 놀이공원에 놀러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혹시나 하며 긴가민가 했는데 네가 맞구나? 네가 정말 그 아이가 맞아? 아니죠, 어머님. 갑자기 왜 우세요? 사돈어른, 왜 그러십니까? 뭐 집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나를 다른 날로 잡을 걸 그랬나요? 집안에 병구라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을 비롯 저도 남자친구도 무척 당황했습니다. 엄마, 평소엔 잘 울지도 않는 분이 오늘 같은 자리에서 왜 이러세요?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의 말에도 대꾸 없이 갑자기 저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미친 듯 오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가방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시는데 놀랍게도 그 사진의 주인공이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어릴 적 제 모습이더군요. 아니, 제 어릴 적 사진이 왜 어머님 가방에... 화정이 어머님 아버님, 그 옛날 사고를 낸 택시 운전사 기억 못 하십니까? 아니 그럼 사부인이 그 택시 운전기사란 말씀이세요? 전 그날의 사고 이후 어린 화정이 사진을 가방 안에 가지고 다니면서 뼈에 새기는 심정으로 그날의 제 과오를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대체 언제죠 일인데 여태 저희 딸아이 사진을... 그때 울면서 저에게 부탁하셨던 게 기억은 납니다. 저희 딸아이 사진을 한 장 달라고 하도 부탁하셔서 화정이가 사고 나기 전에 사진을 한 장 드렸었죠. 전 유복자로 우리 현석이를 낳았습니다. 아들과 홀로 남아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밤낮으로 일을 하던 때였고요. 밤에도 쉬지 못하고 남의 식당 설거지를 하다 보니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저 때문에 예쁜 따님의 얼굴에 저런 흉터가 생겨서 제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왔고 죽을 때까지 용서를 빌어도 제가 저지른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겠죠. 지난 과오를 이제 와서 되짚어 무엇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날의 사고로 여태 마음고생 몸고생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딸은 꿋꿋하게 이겨내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죗값은 충분히 지르셨는데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고 보니까요. 시어머니는 바로 제 얼굴에 흉터가 생겼던 그 옛날의 교통사고 가해자였습니다. 제가 6살 되던 어느 여름날 엄마와 저는 차를 몰고 실내 수영장에 놀러가는 길이었어요. 엄마, 바닷가 놀러 가고 싶은데 나는? 화정아, 오늘처럼 너무 햇볕이 뜨겁고 더운 날은 바닷가 갔다가 괜히 더 더위 먹는다. 오늘은 시원하게 엄마랑 실내 수영장 가고 바닷가는 다음번에 아빠 쉬는 날 같이 가자. 엄마, 그럼 이번 주말에 바닷가 가요. 아빠랑 셋이서, 네? 알았으니까 얌전히 있어. 엄마가 초행길이라 운전에 집중 좀 하게. 끼쾅 콱콱콱. 엄마의 말에 네하고 대답을 하려는 순간 저와 엄마가 타고 있던 차는 마주오던 택시와 부딪혔고 엄청난 충격이 차체를 덮쳤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하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차가 거꾸로 뒤집히며 불길에 휩싸이던 순간의 공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허정아 정신 차려버려. 의사 선생님, 우리 아이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저는 됐으니까 빨리 우리 아이 응급처치 좀 해주세요. 엄마의 절규에 가까운 비명소리마저 선연히 기억하는 저입니다. 엄마는 그때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으셨고 전 아시다시피 얼굴에 부상을 크게 입어서 흉터를 가지게 된 거였죠. 저희 시어머니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 겨우 하루 벌어 먹고 사는 형편이라 제대로 된 합의금을 마련하지도 못해 구치소행을 면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마저 구치소에서 나오신 후 시어머니는 가지고 있는 적금을 모두 털고 또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대출을 받아 저희 부모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치의 돈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필요한 수술비와 또 정신적인 피해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세 발의 피해도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가지고 오신 돈이니 받겠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 우리 딸 얼굴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깟 돈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소리 지르고 싶지만 솔직히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돈 들어갈 구멍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받겠습니다. 어떤 보상을 해드려도 아무 의미 없고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인데 그 심정을 왜 모르겠어요. 그쪽 뜻은 충분히 알겠어요. 고의로 낸 사고도 아니고 원해서 낸 사고도 아니라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쪽 얼굴을 보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 껄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이후로 만나 뵙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라시는 대로 하겠어요. 대신 제가 지금보다 형편이 풀리고 잘 살게 되면 반드시 경제적으로라도 제가 지은 죄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참 말귀가 정말 안 통하시는 분이네요. 이제 더는 그쪽을 보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엄마, 그 아줌마랑 왜 싸워요? 주사 맞고 잠 좀 자라니까 왜 병실 밖으로 나오니? 자다가 깨보니까 엄마가 없어서요. 엄마, 여기 붕대 감은 데가 너무 쓰리고 아파요. 보셨죠? 저희 아이는 그날의 사고로 지금 이런 신세가 되었어요. 수술을 앞으로 몇십 번 받아야 할지도 모르고 예전 얼굴로는 절대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이 데리고 병실 안으로 들어가야 하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미안하다 꼬마야. 아줌마 때문에. 엄마, 저 아줌마 왜 바닥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얼른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지 엄마가. 그렇게 야단을 치며 저를 데리고 병실로 데려가던 엄마였습니다. 그때 병실 밖에 있던 아빠에게 시어머니는 그런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장님,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저 아이 사진 하나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딸 아이 사진은 어디다가 쓰시려고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두고두고 따님 사진 보면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마음 깊이 새기려고 그럽니다.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제발. 아주머니가 그러시는 거 저희 가족에게 더 고문이라는 거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화를 내는 아빠를 겨우 설득해서 제 사진 한 장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 딸아이 사진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탁이지만 하도 말씀하시니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면 뭐라도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제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왔다가 돌아간 시어머니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말도 안 되는 변명 같을 수 있겠지만 저는 돈을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만 벌면서 살아왔어요. 저희 시어머니가요. 사실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남편이 시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심장마비로 명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뱃속에 우리 아기 두고 먼저 가면 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나랑 아기랑 둘이 어찌 살라고. 남산만큼 부른 배를 하고 시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시어머니셨다고요. 아니, 애기 엄마 배가 저리 남산만한데 남편이 명을 달리했다니. 팔자 한번 기구하구먼. 이 집 바깥 양반이 그리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저기 뱃속에 아기랑 애엄마 불쌍해서 어쩌냐 그래. 듣자하니 친정부모도 일찍 돌아가셔서 기댈 곳 하나 없다던데 시부모 자리도 조실부모한 상태로 아무도 없고 애기 엄마가 앞으로 고생문이 훤하구먼. 유복자로 태어나는 애는 어떻고? 모자가 고생길 앞으로 열린 거지 뭐. 사람들은 그렇게 찌찌거리며 불쌍하다는 소리를 했고 그런 동정의 시선 속에서 시어머니는 겨우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셨다 합니다. 그래도 현실이란 것이 오랫동안 슬픔에 빠져 지낼 여유조차 안 주더구나. 사모님, 조금만 더 힘주세요. 네? 제가 최대한 힘을 주고 있다고요. 지독한 난산이네요. 이런 식이면 제왕절개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수술 받을 돈 없어요. 아기가 위험한 것만 아니면 저 그냥 참고 낫겠습니다. 초산이라 그런지 지독한 난산 끝에 겨우 남편을 출산한 시어머니셨습니다. 아는 친구분 집에서 보름난 짓 산후조리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식당 일을 나간 시어머니셨다고 합니다. 젊은 아줌마라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왜 이리 행동이 굼떠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몸 컨디션이 조금 난조라서. 몸 상태가 별로면 집에서 쉬어야지. 돈을 번다고 나와서 남의 집 업장에 이런 피해를 끼치냐고. 금방 좋아질 거니까 걱정 마세요. 시간 지나면 곧 쌩쌩해질 거예요. 맨날 첫날에 뭐하고 자는지 얼굴은 푸석푸석 부어가지고 뭐 사람들 몰래 몸이라도 풀고 왔어? 그렇게 농짓거리 섞인 질책을 하는 식당 주인에게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 못하셨다고 합니다. 몸을 풀고 출산한 지 보름 좀 지나 일을 하러 나온 게 사실이었기에 딱히 대답할 말도 없는 게 사실이었죠.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결혼 전에 딱히 커리어가 있던 것도 아니라서 시어머니는 밥벌이를 하는데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있는 자격증이 운전면허증이어서 급하게 뛰어든 일이 택시 운전 일이었다 하네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택시 일에 뛰어들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낮에는 택시 몰고 밤엔 네 남편 채워두고 식당 설거지 일을 했는데 종일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던 거야.
그렇게 저와 엄마가 탄 차를 들이받던 사고를 내던 날도 시어머니는 피곤에 쩔어 밀려오는 졸음 때문에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그런 화를 불러일으킬 걸 알았다면 애초에 택시를 내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도 하정이 네가 이렇게 밝게 잘 자란 것을 보니 그나마 조금 내 죄책감이 덜어지는 것 같구나. 어머님, 듣자 하니 사고가 나던 때 구치소도 가셨고 또 그 후에 가진 적금 다 털고 빚까지 져서 저희 부모님께 수술비에 보태라고 돈도 가져다 주셨다면서요. 제 얼굴에 흉터가 남은 건 불행한 일이지만 이제 지난 일이니 그만 괴로워하세요. 아니다. 난 사실 최근에 너와 네 부모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었다. 아니, 또 갑자기 왜요? 들어서 너도 알고 있겠지만 내가 순댓국 장사가 잘 되는 바람에 돈을 좀 모았단다. 예전에 너희 부모님께 드렸던 약속, 그걸 지키고 싶어서 네 소식을 찾던 차에 네가 며느리감으로 인사를 오고 상견례 자리까지 가지게 된 거란다. 이런 우연이 살다 보니 발생하기도 하네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요, 전. 화정아, 나도 여전히 믿기지가 않는단다. 현석이가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오겠다면서 네 얼굴에 흉터를 얘기했을 때 혹시나 했지만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었지. 시어머니께서는 상견례 자리가 있고 나서 며칠 후 저희 집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사부인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옛날에 제가 드렸던 약속을 지키고 싶어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옛날의 약속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기반이 좀 더 잡히면 경제적으로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그 약속 말입니다. 사부인, 저희는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고 보시다시피 사고와 흉터에도 불구하고 저희 딸은 정말 남부럽지 않게 훌륭한 성인으로 잘 컸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그래요, 사부인. 원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는 저희 부부도 억하심정 같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딸과 그쪽 아들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는데 보통 인연이 아니란 생각도 들어요. 서로 책망하는 일도 죄책감 갖는 일도 서로 없었으면 합니다. 두 분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는 제가 예전에도 알았지만 새삼 다시 느낍니다. 그래도 제 입장도 좀 헤아려 주세요. 지금 내 제의를 끝까지 거절하시면 좀 평생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거액의 예금이 든 통장과 집문서를 선물하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밤잠 줄여가며 돈을 모은 것은 남들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는 것, 그리고 사돈내외 가족에게 제가 최대한의 보상을 해드리는 것,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며 이제껏 달려왔네요. 완강히 거부 의사를 보인 부모님이셨지만 시어머니의 뜻이 원체 강경했습니다. 제가 좀 더 빨리 기반을 잡았더라면 화정이가 다녀왔다는 유학 비용, 그걸 제가 지원해줬더라면 하는 후회가 아주 막심합니다. 유학 가서 돈이 들긴 했지만 저희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 한 학기 빼고는 장학금으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화정이가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탄 건 탄 거고 제 입장에서는 화정이가 공부할 때 뭐라도 하나 지원해주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결혼 준비하며 신혼집이나 혼수, 그리고 결혼식에 드는 비용 일체는
제가 부담하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사부인,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 과하신 저사 같아서요. 아닙니다. 멀쩡한 어린아이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저 역시 그동안 마음 편히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무너질 뻔한 적도 많았지만 제가 바로 서서 내 잘못에 대한 보상을 치르자 그 생각 하나로 버텨온 접니다. 시어머니의 간절한 말과 부탁에 부모님과 저는 시어머니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결혼한다고 주변에서는 부럽다, 시집 잘 간다 말들을 했지만 저와 부모님의 마음은 영 편한 것만은 아니었죠. 여보, 사부인 의견을 정말 따라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신혼집이라고 마련해 주신 집을 가봤는데 엄마, 평수도 넓고 엄청 비싼 아파트예요. 게다가 그 집 명의를 제 명의로 해주셨고요. 엄마 아빠에게도 집문서를 주셨는데 받아도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 이미 마음을 그렇게 굳히셨고 또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게 순리 같네. 여보, 그럼 일단 우리가 진빚부터 해결해요. 예금 통장에 목돈이 들어있던데 우선 그걸로 그간진 은행빚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엄마, 나 결혼 준비하면서 솔직히 우리 집 빚이 엄청 걱정이었는데 솔직히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버리니까 엄마도 솔직히 좀 어리둥절하구나. 남편과 저의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엄마와 시어머님은 사이좋게 동대문 시장에 가서 한복도 맞춰 입으셨죠. 자기야, 우리 집처럼 사돈간에 사이좋은 집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 안 그래? 그러게 말이야. 사돈지간은 좀 대면대면하고 어색하다던데. 자기랑 우리 부모님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함이 있는 것 같아. 하긴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 우리 엄마 사실 평생 죄책감으로 많이 괴로워하셨어. 그날 사고에 대해서. 자기도 다 알고 있었어? 엄마가 나한테 자주 말씀하셨으니까. 엄마는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 공부시키고 본인 실수로 인생 망가진 불쌍한 여자아이. 그의 가족에게 보답하려 돈 버시는 거라고. 난 한 번도 내 인생이 망가졌다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 당신이 이렇게 멋지게 밝게 잘 사는 거 보고 죄책감 많이 더신 것 같아. 나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 화정이가 저렇게 일 잘하며 예쁜 아가씨로 자라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마음이 놓이신다고 말이야. 세상 사람들 다 어머님처럼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면 아무런 다툼도 없고 평화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야, 동감이야. 세상 사람들 장인어른 장모님처럼 아량 넓고 용서하시는 분들이면 세상은 살기 좋고 평화로울 거야. 앵무새야, 뭐야. 내 말 그대로 따라하기는. 부부는 일심동체라잖아. 화정아, 우리는 진짜 아무리 봐도 천생연분 같다. 이하 동감.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시어머니께서 말한 약속을 이행하신 후에 최근에는 새로운 장학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가 없는 가난한 고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기부를 다달이 하고 계세요. 어머님은 부자가 되기 위해 돈 버신 게 아니라더니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왜? 내가 돈 벌어 남 좋은 일만 시켜서 아까우니? 말도 안 돼요, 어머니.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도 장사하시며 다달이 기부 시작하셨어요. 사돈어른 내외가? 네, 어머님 덕분에 빚도 다 해결되고
평생 없을 거라 생각했던 집까지 생긴 마당에 돈 쌓아놨다 쓸 데도 없다고 받은 만큼 기부하신다고요. 아유, 참. 그간 고생도 많으셨는데 좀 본인들을 위해 쓰시지. 그 똑같은 말씀을 저희 부모님도 하셨어요. 어머니께요. 왜 그러냐? 사돈끼린 닮으면 자식들이 잘 산다는데. 아마 화정이 너와 현석이가 100년 해로 하려나 보다. 호탕하게 웃으시며 순댓국 냄비 안에 국물을 휘휘 젓는 어머님이십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부부가 된 후로 신기하게도 시어머님의 장사도 또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붕어빵 트럭도 장사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여보, 화정이 시집간으로 가게 자리를 옮긴 것도 아닌데 왜 장사가 더 잘 되는 것 같지? 글쎄, 사부인이 도움 주신으로 우리가 좋은 일을 시작해서 하늘에서 아마 칭찬의 의미로 그런 게 아닐까? 엄마, 시어머님도 장사가 요즘 더 잘 된대요. 분점도 경기도 쪽에 5개나 더 늘린다고요. 다행이구나. 돈 욕심 없는 분인데 음식 솜씨가 원체 좋고 또 네 시어머님 역시 좋은 일 많이 하시잖니. 착한 일에요 복 받는다더니 그 말이 진짜 맞는가 봐요. 엄마, 아빠나 시어머님 보면요. 그러게 말이다. 여보, 우리 사는 날까지 좋은 일 많이 하며 삽시다. 그래야 그 덕이 우리 자식 때까지 이어지지. 안 그러오? 아유, 이 사람도 욕심 한 번 많네. 본인 덕은 본인이 쌓아야 하는 법. 안 그러냐, 화정아? 네, 아빠 말씀이 맞아요. 부모님처럼 시어머님처럼 저희 부부도 선한 영향력을 하나라도 더 끼치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서 여유가 생기는 만큼 나누기도 하면서 품넓은 인생을 살다가 함께 늙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정말이지 큰 축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일상에도 나눔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